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소 시간입니다. 네 분과 함께합니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주필 강석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하루 앞서서 어제 부인 김혜경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지요. 오늘 오전에 의원님을 향해서 긴 편지를 쓰셨는데 쓰게 되신 배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민주당 의원들 총동원령 내린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그만합시다. 내일 대표님 1심 선고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만합시다. 노동일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SNS에 장문의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렸어요. 꽤나 절절하게 썼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내가 표적 수사의 희생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적 수사의 희생 제물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고초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출마자 당사자도 아닌데 뭐 이걸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을까 하는 뭐 그런 점도 조금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안 해서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 문제는 단순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10만 원 가지고 기소했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목이 지금 선거법상 기부행위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에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를 굉장히 강하게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선거법의 기부행위라는 그런 법 위반이다. 그걸 분명히 먼저 얘기해야 되고 더더구나 문제가 이 10만 원을 본인 돈으로 제공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지금 우리가 알겠지만 굉장히 유용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에서 그런 것들도 정말 이건 공적인 인물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거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배소연 씨라는 경기도 공무원이 이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김혜경 씨가 이분을 사적인 수행비서처럼 부립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그 차량이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김혜경 씨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처벌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부인 김혜경 씨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별로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공소금액 10만 4천 원. 쉽게 말해서 이게 100만 원 이하의 어떤 처벌을 저희는 기대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나왔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번 김혜경 씨 선고 결과는 어쨌든 김혜경 씨에겐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손해볼 게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작은 일이지만 어쨌든 잘못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어쨌든 국민들께 보여주는 이 공정의 가치가 실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국민들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또 항소심에서 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어찌됐건 재판부가 김혜경 씨와 이 비서 배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재형 변호사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단순히 10여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판결을 보면은 이 사안이 있기 이후에도 이와 동종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판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증된 사실 자체가 이번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 것이고 아마 다른 지금 검찰청에서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김혜경 씨 측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 많다라는 취지로 항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인 측뿐만 아니고 검찰 측도 통상 구형했는 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내려가면은 검찰도 매뉴얼에 따라서 항소를 합니다. 결국 150만 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려서 선고를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검찰도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판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있습니다. 네, 김혜경 씨 변호인이 어제 선고 끝난 뒤에 추측, 추론에 의한 판결인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은 그런 것 같아요. 배모 씨가 카드를 결제했는데 네. 배모 씨는 김혜경 여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암묵적 묵시적인 보고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해서 유죄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한 거고요. 다만 이제 뭐 1심 판결도 존중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항소심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는 지켜봐야 되고요. 또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150만 원은 좀 다소 과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 6명과 밥을 먹었는데 이게 한 16,000~1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를 가지고 뭐 구의원 시원 선거도 아니고 1인당 돌아가는 금액에 대한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150만 원 굉장히 과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미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께서 자신이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많이 했다라고 했거든요. 미담처럼 얘기했는데 실은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식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김혜경 여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국민의힘의 호재로 갈 것이냐. 저는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있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발언에 거짓말,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또 선거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지금 제일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 이렇게 판례들을 보면 아니 뭐 저런 거 갖고 처벌을 하나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 숫자를 뭐 예를 들어서 버스 250대인데 예. 300대라고 그랬다. 그걸 허위사실 공표라고 처벌한 적도 있고 하는데 예.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성남시에서 해줬는데 성남시장 책임으로 예. 그 4단계 용도 변경을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예. 그 두 가지 쟁점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건데 단순히 주관적 인식 내가 알았냐 모르냐 이건 주관적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그것을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가 알기로만도 4번을 언론 인터뷰에서 예. 계속해서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만약에 어떤 얼떨결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주관적 인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시 그 직전에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냐 몰랐냐 만약 알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분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대장동 문제가 그때 의구심이 있었던 것을 이재명 대표, 이재명 과거 성남시장과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허위로 부인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오히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이 문제는 귀시에서 적의 처리하기 바람 이렇게 했거든요. 적의 처리가 뭔지 참 좀 헷갈리실 텐데 의아하실 텐데 그야말로 알아서 하세요. 재량입니다. 당신들의 재량이니까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아무리 그것도 나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관적 얘기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 그런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단은 안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이렇게 김문기 네. 처장을 몰랐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점들이 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징역형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형도 적어도 실형 1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검찰이 그 구형을 하면서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그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선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 기준의 최상한 예.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유리한 정상은 하나도 없고 불리한 정상만 있다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허위의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는가 아니면은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국민들의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더불어서
선거에 굉장히 임박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불리한 정상이 특히 가중할 정상이 있는 반면에 그 사안을 자백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딱 잡아떼면서 이 사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재판부로서도 만약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한 벌금형으로 갈 것이 아니고 형종 자체를 징역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2년까지 선고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의 형을 저는 조심스럽지만 실무적 감각으로서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처장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인식의 영역, 주관적인 영역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승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법원의 판단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차진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징역 1년을 선고할 것 같으면 야당 대표 죽이기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이고 예. 이건 기억의 영역이잖아요. 뭐 김문기 씨 몰랐다. 그런데 예전에 만났으니까 안 거 아니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김문기 씨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영상까지 많이 제공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기억을 못했다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김문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재산 등 네. 구체적인 사실과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억 부분이기 때문에 허위 기억 공표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모른다.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니 김문기 씨 알았겠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 하겠지라든가 또는 아니 김문기 씨 모를 수도 있지.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골프 쳤다고 해서 어떻게 기억하겠냐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나쁘게 미칠 수도 있고 좋게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저는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뭐 압박을 받았냐, 협박을 받았냐.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빨리 공공기관 이전해야 되는데 빨리 결정을 안 해주느냐. 지금 안 하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소 과장되게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다고 해서 뭐 이걸 징역 1년 선고한다? 뭐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 뭐 저는 무죄가 선고될 걸로 보는데 다소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과장된 표현까지도 유죄를 선고한다 할지라도 뭐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 걸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세 가지 경우를 이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죄인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경우, 또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나올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무죄.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인 파장도 다를 것 같아요. 노동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누구나 짐작하는 것처럼 만약에 두 가지 다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날개를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아직 25일 위증교사 사건이 남아있기 예. 때문에 완벽하게 정말 뭐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유죄가 나올더라도 뭐 100만 원 미만 벌금 뭐 무죄와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두 가지 다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왔다. 두 가지 다 유죄로 인정되고 최종 그 결과가 100만 원 이상 벌금이다. 그러면 상당한 좀 파장이 있겠죠. 그러나 파장은 내부적으로만 약간 좀 파열음이 있을 뿐이지 겉으로는 뭐 현재 이재명 대표의 공고한 지위라든지 민주당 내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것에 당장 어떤 그 변화가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동요가 있고 혹시 뭐 플랜 B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평론가님들 말씀해 예. 주시는 거 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사실 기준처럼 지금 쟁점이 돼 있는데 사실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와도 유죄는 맞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100만 원 미만의 유죄가 나온다고 나와도 예. 정치적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법적 그리고 정치적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현실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정치적으로 저희 민주당은 무죄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뭐 우리 앞서 변호사님들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니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어떤 행위, 그러니까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든지, 뭐 돈을 받았다든지,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그 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걸 잣대를 대는 거지, 사람을 아냐, 잘 아냐, 이런 인식에 대한 문제가 너무 모호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백현동 식품부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광역단체, 기초단체 제가 다 근무해봤지만 네. 중앙부처에서 공문 보낼 때요, 적의 처리 혹은 유권 해석을 해도 명시를 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보통은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비슷한 공문이 오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지자체인 겁니다. 왜?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중앙부처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법 43조 보면 법률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단체장에게 요구를 하면 반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압박과 협박의 문제도 있는 거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오히려 무죄를 확신하는 입장에서 더 당원들과 중도 국민들까지 오히려 결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오후에 있을 1심 선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자해 마케팅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선 무효형 나도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민주당이 이제 선거 보조금을 받았던 434억 원 이거 반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해 마케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도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434억 원 반환, 저는 이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법적 결과가 어쩔 수밖에 없는 건데, 이른바 이제 부수적 효과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앞으로 선거에 출마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게 민주당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본인들이 돈 벌어서 만들어 놓은 자산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100%, 거의 100% 전부 당비라고 하는 게 뭐 아주 소소한 돈이니까 거의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선거금 보전이 미리 선거 비용을 좀 지원받고 또 나중에 또 보전받거든요. 이중으로 보전받는 겁니다. 이게 선거 비용이. 그러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뭐 그리고 이전에 그런 것들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법적으로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유죄 판단을 하면 이것이 뭐 민주당에 굉장히 타격이 된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법원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총동원령까지 내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하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비판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예방되는 거겠죠. 그런데 더민주 혁신회에 있는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한 2,000명 넘은 인원들이 이거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 회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실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이것을 교통비 지급하니까 오고 지급 안 하니까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교통비를 지급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일환인 거지, 저는 또 막상 지원한다고 해서 이걸 지원받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선거공판 이야기, 이재명 대표의 선거공판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천계 무역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당시에 명태균 씨의 모습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서명하실 계획이십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돈봉투 받으셨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으신 건지. 김영선 전 의원은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습니까?
이준석 의원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소견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십니까? 네, 법원에서는 이제 뭐 다퉈볼 여지는 있지만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수사에는 탄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뉴스퍼레이드에 처음 말씀드린 건데 어제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그리고 또 김영선 의원 측은 보다 먼저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 반 정도 2시간 반가량 명태균 씨에게 한 합계 2억 4천만 원 정도를 돈을 줬다고 하는 전 고령 군수 예비 후보자 그리고 또 전 대구 시의원 예비 후보자를 변호를 했고 그 다른 두 분에 대한 두 분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2시 40분에 석방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법정에서 지금 저희가 먼저 해놓은 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명태균 씨에게 건투를 빈다라고 악수도 하고 했는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돈을 줬다는 사람은 지금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정치자금법은 사실상 무죄에 가깝다라는 취지로 해서 오늘 영장이 기각된 것이고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또 하나 둘이 그리고 명태균 또 김영선 그리고 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열이 공모해서 지금 고령 전 군수 예비 후보하고 대구 시의원 예비 후보한테 돈을 받았다는 그 두 혐의를 지금 받고 있었는데 지금 2억 4천을 받았다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돈을 준 것이 정치자금법이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어떤 수사의 초점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 사이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좀 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제 법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뭐라고 했냐면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될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구속된 사람들을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면담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아마 어제 밤에 구속 수감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리가 안정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명태균 씨와 구속된 김 전 의원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면담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그로부터 10일 또 기간이 또 연장을 한다고 하면 더 10일 해서 20일 동안 향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조사했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조사 예컨대 창원 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 수사가 있을 예정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참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의원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소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관리위원장이고 이준석 의원은 대표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천 과정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준석 의원 말을 듣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경선이 아닌 단수 공천이 된 것처럼 지금 정황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화하고 김건희 여사는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 통화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거고 또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라든가 시장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또 공천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가장 수사의 쟁점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주거나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3억 7천만 원이고 그 비용을 지금 구속됐다가 지금 영장에서 기각됐다고 하는 두 분이 2억 4천을 대시고 김영선 씨가 한 7,600만 원 정도 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또는 뇌물인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성 돈인지 그리고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도 이런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대가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수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이제 명태균 씨, 내가 감옥에 가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폭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100%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도 안 나오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명태균 씨는 본인에게 드러난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구조 요청이 되면 안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뭐 대통령이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대통령 부부에게 뭐 면접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과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폭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반론 네, 주실 수 추가 있습니다. 폭로란 게 예. 거꾸로 지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 쪽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의 역폭로 한마디로 그와 같은 의혹 자체가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녹취록이나 예.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그 변론을 하면서 당사자들로 받은 파일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 지금 미래항공연구소 소장인 김태열 씨를 공익 제보자로서 형을 감형시키기 위해서 회유하는 그 정상이 있는 파일도 했고 그 내용에서 했던 내용과 이 김태열 씨가 실질적으로 검찰에 가서 했던 내용이 사뭇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폭로를 해왔다고 한다고 하면 거꾸로 이제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여러 어떤 그 새로운 네. 폭로의 그 어떤 여론의 흐름의 전환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명태균 씨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과 강성일 부위원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